한국 바둑사의 한 획을 그을 뜨거운 매치가 펼쳐집니다.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뜨거운 태양은 없다. 제가 이 오프닝부터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요. LG배 조선일보 기양전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매치가 펼쳐집니다. 네, 정말 긴장되는 매치가 아닐 수가 없고요. 네. 두 선수의 이 매치는 17년 만에 랭킹 1위 자리를 놓고 격돌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따라붙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엄청난 격돌인데요. 2003년에 있었던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LG배 결승에서의 격돌 이후에 한국 랭킹 1, 2위 기사가 세계대 결승에서 격돌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네, 사실 이 준결승전 이후에 104일 만의 대결인데요. 이 매치가 형제 기사들의 매치라고 한다면 저희가 마음 놓고 관전하기 마련인데 오늘만큼은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선수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한국 바둑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이번 LG배 결승 승부로 과연 누가 진정한 태양인지 가리게 되었습니다. 네, 자 먼저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은 조선일보와 한국기원이 주관합니다. 특히나 각자 3시간이라는 시간에 3번기로 펼쳐지기 때문에 저희가 더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주목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3시간이라는 충분한 제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초읽기가 40초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몇 년 전에 LG배 결승을 치렀던 박영훈 구단이나 강도현 구단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3시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주어지다가 초읽기에 막 몰렸을 때 1분이 아니라 40초이기 때문에 다른 기전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당혹스러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4년 만에 형제 대결 매치가 펼쳐졌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각각 타오 신랑과 커제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이름을 올렸어요. 네, 박정환 구단은 천신만고 끝에 역전승을, 신진서 구단은 중반에 아주 멋진 수익기로 커제 구단을 제압하면서 결승전 형제 대결이 성사가 되었는데요. 준결승전뿐만이 아니라 지난 16강, 8강 계속해서 두 선수는 중국 선수들을 꺾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바둑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네. 멋있는 매치업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 나이는 7살 차이. 신진서 구단이 이번 달에 랭킹을 또 한 번 경신했죠. 네, 랭킹 점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신진서 구단이고요. 박정환 구단은 최근에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랭킹 포인트가 살짝 하락한 상태인데 두 선수를 비교해보면 최근의 컨디션은 신진서 선수가 좋고 상대 전적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좋기 때문에 여러모로 5대5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대 선수가 한국 선수여서 그렇게 부담이 좀 적은 것도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 신진서 선수가 컨디션이 제가 봤을 때는 최상으로 보이는데 저도 좀 그에 걸맞게 좀 대등한 승부를 하려면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컨디션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재밌는 승부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결승인데 좀 기간이 이제 좀 남아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LG배를 위해서 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남은 기간 동안 좀 장고바둑이나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좀 안 좋은 성적을 보여드려도 좀 항상 꾸준히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사랑과 가끔 질타 같은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한국 기사끼리의 대결이다 보니까 부담이 적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더 긴장되고 떨리고 설레는 한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다 아마 준결승전이 끝난 직후에는 좀 부담이 없을지 몰라도 형제 네. 대결이니까요. 대구 결승 일정이 다가올수록 약간씩 긴장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요. 실제로 저도 그 국가대표실에서 두 선수를 보면서 좀 그런 점을 느꼈었는데 네. 확실히 두 선수는 서로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고 결승전을 앞두고는 좀 긴장되는 승부를 좀 즐기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대국은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바둑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뜨거운 매치를 2원 생중계로 준비해봤습니다. 경기도 광명시로 함께 가보시죠. 네, 광명시가 수도권에서 가장 똑똑한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KTX 광명역이 있고요. 또 수도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광명 동굴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바둑 대회를 통해서 우리 광명시를 많이 바둑 애호가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바둑 애호가 여러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명에서 열린 LG배 바둑대회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서 성대하게 치러지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전 경기 막 시작합니다. 명예심판을 맡은 광명시장의 대구 개시 선언이 이어지고 있고요. 대구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등 전자기기 처리 적발 시 실격에 처리가 됩니다. 이 정시는 자, 두 기사의 상대 전적이 박정환 구단 기준으로 15승 4패인데 신진서 구단이 승리를 거뒀던 4판이 흑으로 2번, 백으로 2번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박정환 구단이 지질 않았는데요. 최근 9번의 경기에서는 모두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LG배만의 돌가리기 방법이 있는데요. 네. 지금 선택권에서 흑번을 박정환 구단이 선택을 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이제 100으로 돌을 가렸는데 신진서 선수가 맞추질 못했고요. 박정환 구단에게 선택권이 주어졌고 박정환 구단은 흑번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흑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분명 준비한 포석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네요. 조선일보 기왕전 보통은 100이 좀 편하다는 게 많은 기사들의 의견이거든요. 돌가리기를 통해서 현장에서 흑백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흑으로 정해져 있어서 포석을 준비하는 것과는 사뭇 느낌이 다르고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돌가리기 끝에 100번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박정환 구단의 선택권에서 박정환 구단은 흑번을 선택했습니다. 네. 각자 3시간이 주어지는 무대이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 두 기사의 초반에 있어서만큼은 3시간 같지 않은 속도감을 보여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초반전에 있어서는 두 선수가 비교적 손이 빨리 나오는 그런 류의 선수들이고 워낙 포석 연구가 많이 돼 있고 특히나 결승전이라면 분명 초반을 어떻게 짤지에 대해서 상대의 최근 초반 패턴을 분석하고 많은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초반 패턴은 좀 빠르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이대국 전까지도 참 바빴죠. 네, 바로 어제 있었던 바둑리그 경기까지도 치렀고 본인이 주장으로서 자기 몫을 해주고 나서 이제 광명으로 떠났고요. 그 뒤에 팀원들이 잘해주면서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자, 준결승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104일 동안의 두 기사가 펼쳤던 결과를 알려드리자면 우선 박정환 구단이 20승 6패, 신진서 구단이 25승 2패를 기록했어요. 네, 신진서 구단 25승 2패도 대단하지만 더군다나 최근에 연승 질주 중에 있고요. 18연승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신진서 네. 선수가 패했던 것이 KBS 바둑왕전 결승 1국이었는데 신민준 선수에게 패했거든요. 하지만 그 시리즈도 결국은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최근에 정말 질 줄 모르는 신진서 구단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이라면 농심배에서 양딩신이었었는데 네. 이 신진서 구단의 인터뷰를 보면 이 양딩신이라는 이름이 늘 빠지지가 않아요. 네, 신진서 구단이 가장 인정하는 중국 기사이고요. 커제만큼이나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중국 랭킹 2위 자리를 양딩신 선수가 꿰찼고 커제 선수를 향한 맹추격을 시작을 해서요. 앞으로 중국 랭킹 1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정환 구단이 좀 연구를 했을 것 같아요. 양딩신 구단 하면 굉장히 단단하게 두면서 흔들리지 않는 기풍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양딩신 구단에게 신진서 구단이 좀 고전을 많이 했고요. 네. 박정환 구단의 바둑 자체도 약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신진서 구단이 고전하지 않았나 싶고요.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는 뭐 커제 구단에게만큼은 공식 대국에서는 진 경험이 많기는 하지만 인터넷에서 많이 이겨봤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그리고 예전에 천야후회 구단이 껄끄럽다고 느낀 적은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고 하고요. 네. 기술적인 면에서는 얘기해 주신 대로 양딩신 구단을 가장 칭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진서 구단이 결승에서 2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천부배에서 1번, 그리고 제가 백령배죠. 네. 허재 구단에게 1번 패하고 이제 천야후회 구단에게 1번 패했는데요.
그때 신진서 구단이 뭔가 나이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밀린 게 아닌가 이런 주변에 어떤 추측들이 많았습니다만 신진서 구단 본인은 그냥 실력으로 졌다라고 깔끔하게 인정을 했고요. 스스로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때 두던 결승전과 이제는 뭔가 본인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이번 결승전은 분명 느낌이 다를 겁니다. 네, 박정환 구단에게 10연패를 겪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초기에는 실력 부족이었고 이후에는 초조함까지 겹쳤다고 합니다. 매번 기세와 기술에서 좀 밀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더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분명 그 연패를 당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연패를 당하다 보면 언론에서도 그것을 부각시키고 본인은 의식을 안 하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엄청나게 하지만 그게 대구를 하다 보면 이게 아예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결국은 이겨내야 되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지금까지 박정환 구단을 상대했던 상대 전적은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에는 속기전이었단 말이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LG배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긴 호흡의 시합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두 선수의 그 분위기 이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제가 좀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는 박정환 구단의 승리를 예측하는 쪽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듣기로는 우선 두 기사의 그 국가대표 상비군 리그전에서의 두 판은 신진서 구단이 모두 승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최근 그 내부 성적뿐만이 아니라 시합 성적 모든 면에서 지표는 신진서 구단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전문가들이 제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는 이구동성으로 항상 신진서 구단이 계속해서 잘 나가다가 결국 박정환 구단만 만나면 이상하게 변했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네. 용성전 결승, 바둑TV배 결승 두 선수의 만남에서 계속해서 그런 중요한 승부에서 신진서 구단이 좀 힘을 내질 못했기 때문에 네. 박정환 구단은 어려워하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끌어가고 있는 두 쌍두마차이기도 하지만 이 대결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라면 역시 그 1인자 계보를 다시 또 되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세돌 구단이 우선 이창호 구단을 넘어섰을 때가 2003년 LG배 무대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2001년 LG배에서도 격돌을 했다가 이창호 구단에게 2승 후 3연패로 무너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두 선수가 다시 재차 LG배 결승에서 격돌을 했고요. 그때 이세돌 구단이 이창호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창호 구단의 정말 천년만년 이어질 것 같은 1인 천하가 서서히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결승 4번의 도전만이었는데 그렇군요. 신진서 구단도 이번이 4번째 도전이기도 하고요.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창호 구단도 조은영 구단에게 결승에서 타이틀을 뺏어왔을 때가 4번째 도전이었어요. 한 3번 정도 이제 그 경험하다 보면 또 상대하는 면도 알게 될 테고 사실 처음에 결승에 올라오면 누구라도 좀 그 무대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4번째 도전 만에 이창호 구단도 그렇고 이세돌 구단도 그렇고 1인자를 꺾고 타이틀을 차지한 그런 면이 과연 신진서 구단에게까지 이어질지 네. 이 바둑은 여러모로 관전 포인트가 많습니다. 자, 우선 초반을 좀 짚어보자면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좌쪽에 일단 걸쳤을 때 그것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여기를 흙이 걸쳤을 때 박정환 구단이 이 걸침에 대해서 신진서 구단이 3-3 들어가는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이 진행에 대해서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막고 이렇게 늘어가는 선택을 했는데 이 늘어가는 선택 자체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선수들에 따라서는 늘지 않고 여기 날일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날일자를 선택한다면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붙이는 것이 싫었을 때 이제 박정환 구단이 이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반에 어려운 변화가 나오는 것보다는 초반은 좀 쉽게 풀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밀었고 이 민수에 대해서 날일자로 또 한 번 변화를 구하고 신진서 선수가 더 아래쪽을 붙이면서 네. 네, 두 선수 약간씩 평소에 많이 두는 형태보다는 피하고 있습니다. 네, 돌가리기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박정환 구단이 바로 흙을 준 걸로 봐서는 초반에 준비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세계대회 뭐 중요 시합을 앞두고 포석을 준비했을 때
사실 그것이 한 20수 정도까지 자신의 예측과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고 실제 유행 포석만 하더라도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걸쳤을 때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실전처럼 3-3을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이쪽을 걸치는 수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만 추려도 3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 초반을 맞추기가 어렵고요. 박정환 구단이 여기 느는 수에 대해서도 신진서 구단의 선택은 실전에 미는 수였지만 날일자가 훨씬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환 구단이 과연 이 진행을 미리 준비를 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평소 인공지능 공부를 한 70-80% 정도를 할애한다는 박정환 구단인데 공부한 범위 내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죠. 이 변화를 두 선수가 모를 것 같지는 않아요. 아예 처음 나오는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자주 나오지 않을 뿐이지 두 선수의 머릿속에는 이 형태에 대한 데이터는 분명히 있습니다. 역시나 신진서 구단도 이 LG배 결승을 앞두고 AI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준비가 박정환, 양딩신 구단의 기보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일단 신진서 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류의 선수들 기풍을 좀 분석을 했다고 풀이가 되고요. 박정환 구단과 양딩신 구단이 좀 닮은 면이 있을까요? 저는 그 두 선수의 닮은 면은 잘 무너지지 않고 긴 승부호흡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긴 승부호흡으로 대국을 치른다는 점, 그 점을 좀 비슷하게 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를 비교하면 실제 공식 시합에서 뒀던 기사들이 아마 이런 것을 체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구로 비유하면 신진서 구단은 만나는 선수마다 대부분의 선수들에게는 뭐 5대0, 뭐 6대1 이런 대승을 거둡니다. 네. 근데 박정환 구단은 그 정도까지 이래 강렬한 파괴력, 공격력을 보여주진 못하지만 이길 때 보면 안정적으로 한 2대0, 단단하게 2대0으로 이겼는데 상대가 슈팅 한번 못 날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겨가는 게 박정환 구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양딩신 구단도 분명 박정환 구단 쪽입니다. 네. 뭐 얘기해 주신 대로 축구에 비유하자면 박정환 구단은 뭐 겨우겨우 승부차기까지 가기는 했는데 결국 승리하는 쪽은 박정환 구단이에요. 그 승부차기 가는 기사들도 그 일반 기사들은 못 가고요. 네. 탑 랭커들만 갈 수 있는데 박정환 구단이 결국은 이기는 그런 패턴이 많습니다. 박정환 구단이나 양딩신 구단이나 기본적으로는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한 그런 바둑이기 때문에 잘 무너지질 않습니다. 네. 자, 신진서 구단도 실제 박정환 구단의 장점으로는 바둑을 넓게 보는 것과 잘 무너지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강점이라고 꼽았고요. 박정환 구단은 신진서 구단에 있어서 초반전과 중반전 운영 능력이 매우 위협적이다. 그리고 최근 절정기를 맞이한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신진서 구단이 성적을 내는 것을 봐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분명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최근에 두는 걸 보면 글쎄요, 한 랭킹 탑10 바깥쪽에 있는 기사들은 신진서 구단을 만났을 때 제대로 찬스를 한 번도 못 잡는 것 같고요. 뭐 매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신진서 구단은 그들을 너무 압도하면서 파괴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확실히 좀 두려움을 가질만 합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손이 잠시 멈췄어요. 네. 여기 급소를 가서 한 점을 끊어 잡으니까 이렇게 늘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급소를 간 수가 사실 굉장히 고급 수법이기 때문에 좀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수법이고요. 여기를 갔을 때 흙이 이쪽 이 선을 잡지 않고 이쪽을 잡는 것이나 혹은 이쪽 빈 삼각으로 두는 것 이런 것 등을 생각해 보면 이 자리가 좋은 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은 여기 한 점이 잡히지만 그냥 이으면 흙은 이쪽을 한 칸 띄어서 대응을 하게 됐을 텐데요. 만약 여기를 둘 때 빈 삼각으로 나왔다면 그때 백이 여기를 이어서 백돌이 여기 없는 상황입니다. 흙이 이렇게 있는다면 그냥 있고 한 칸 띄는 것보다 흙의 형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이 이쪽 급소를 갔을 때의 의미이고요. 지금 귀의 5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쪽이 백이 항상 먼저 뒀을 때 이렇게 늘고 나서 뒤에서 먹여치고 따낼 때 단수 치는 이런 조여 붙이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또 잘못 잡으러 갔다가는 역습을 당해서 오히려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밀고 네. 받을 때 이렇게 젖혀서 잡으러 가는 게 가장 백도를 쉽게 공략하는 방법일 텐데요. 이렇게 잡으러 간다면 여기를 내려서고 잡을 수밖에 없을 때 끊고 두 점을 따내면 여기를 또 한번 먹여치고 따낼 때 이렇게 틀어 막아서 그게 한 수 부족으로 잡혔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지금 밀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고요. 먼저 보강이 필요할까요? 보강을 한다면 이제 이쪽을 미는 수가 유력합니다. 이쪽을 밀어서 백이 뒤쪽을 받아주면 그때는 아까보다는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격을 들어가고 백도 여기서 이제 이쪽 부분으로 받으면 그때 젖혀가는 진행. 이게 가장 흑도 알기 쉬운 선택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강렬한 수를 지금 박정환 선수가 찾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장면에서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대국이라면 설사 자신이 모르는 형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두 기사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뭐랄까요, 최선의 진행, 가장 올바른 진행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두 선수의 능력이라면 그런 것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선수들이 초반을 많이 연구하는 이유는 일단 어떤 한 선수는 그 형태에 대해서 AI로 굉장히 낱낱이 분석을 해서 다 알고 있고 한 선수는 그 변화를 처음 접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시간 사용입니다. 본인이 연구를 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걸 수익기를 통해서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 사용이라는 면에서 중반전에 불리함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잘 헤쳐나간다고 할지라도 또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실력자라고 할지라도 지금 정도의 변화는 만약 처음 접했다면 너무 어려운 변화이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최선의 길까지 연결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3시간이라는 긴 마라톤을 뛰다가 초읽기에 들어가서 단거리로 변화해야 한다면 숨이 가쁘기 마련이고요. 네. 앞서 LGB 결승 경험 있는 선수들의 갑자기 40초 초읽기 몰렸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선수들의 실제 대국 내용을 봐도 그때 박영훈 구단과 강도현 구단의 실제 결승 1국 내용을 봐도 굉장히 두 선수가 힘겨루기를 진중하게 하고 있다가 두 선수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초읽기에 쫓깁니다. 네. 그러면서 갑자기 판 전체를 그르칠 뻔한 실수가 한 번씩 주고받는데요. 그게 이제 40초 초읽기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40초 초읽기라면 아마 그렇게까지 실수는 안 할 텐데 갑자기 이제 긴 호흡으로 두고 있다가 리듬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당혹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봤던 변화가 여기 밀고 들어가는 변화와 바깥쪽을 미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아니라 잡으러 가고 싶은데 당장은 안 되기 때문에 더 강렬한 선택을 찾아본다면 이런 데를 두는 것도 있습니다. 네. 건너 붙이는 건 어떨까요? 여기를 붙이면 뚫을 때 여기를 받고 한 점은 축으로 잡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까처럼 백이 일선을 내려서고 수를 조여붙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잡았습니다. 이 백돌은 다 잡혔고요. 지금 이게 아니라 혹시 여기까지 통합니까? 이게 통하면 흑은 더 좋죠. 근데 이건 통하지는 않네요. 네. 맞고 나서 잊고 이렇게 늘어서 빅이 되는 게 남아있네요. 그렇다면 여기를 건너붙이면 안으로 들어가서 잡아야겠어요. 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도 바깥쪽에 이 젖히는 뒷맛은 조금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백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흑이 좀 좋아 보이고요.
지금 장면에서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면 여기 건너붙이는 수를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 백도 대비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짚어간 거일 텐데요. 보통 이런 장면에서 그냥 이렇게 뚫고 한 점을 제압하는 것은 물론 축으로 잡은 게 가치가 있긴 하지만 지금 우상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 여기를 붙였을 때 한 번 더 뒤로 젖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맥점이고요. 이 이유는 여기를 나온다면 흙이 축을 한번 나가게 만든 효과가 있어서 아까처럼 똑같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백이 우세합니다.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치명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붙일 때 만약 젖혀간다면 또 이렇게 나갈 수는 없고요. 다시 뒤로 이어서 아까랑 뭔가 다름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받고 따내고 이 장면까지는 아까랑 비슷합니다. 여기서 백이 여기를 끊으면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아까와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네. 뭐 바깥쪽을 두긴 둬야 할 것 같거든요. 백은 이제 이렇게 축으로 잡아서 나중에 축머리를 당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단수 치는 게 나은지 일반적인 장면에서는 그것도 좀 고려를 해보게 되고요. 네, 좀 어렵네요. 변화가 저도 좀 생소합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시간 사용이 길어집니다. 제24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3번기 1국입니다. 신진서, 박정환, 신진서. 자, 생각 시간이 3시간이나 주어지는 세계 무대에서 진짜 승부가 펼쳐집니다. 자,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3번기 1국. 돌발이 결과 선택권에 있었던 박정환 구단이 획을 쥐었고요. 우상에서의 생각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흙이 여기를 밀거나 여기를 붙이거나 이 두 가지 수법이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 이쪽을 밀고 들어가는 변화가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막는 수를 둔다면 사실 여차하면 흙은 이렇게까지만 해두고 이 장면에서 변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보다 훨씬 좋은 자세로 이쪽 축으로 잡혔을 때 여기를 이으면서 제압하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 훨씬 좋은데요.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행만 된다면 뒷맛 없이 깔끔하게 백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흙이 최상의 그림이지만 여기 밀고 들어갈 때 백도 반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어디로 반발이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백이 최대한으로 버틴다면 이제 이쪽 젖히는 쪽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있고 밀고 들어가면 여기를 붙이면서 반발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려설 수가 없겠어요. 네. 내려선다면 이렇게 해서 내려섰던 흙돌이 잡히기 때문에 네. 흙은 뒤쪽으로 둘 수밖에 없고요. 이 상태에서 흙 쪽에 여기 밀어갔을 때 여기 끊는 단점이 있어서 흙이 제대로 이 선을 눌러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면 흙 쪽이 좀 위험한 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상변을 밀었어요. 네, 미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길 중에 좀 더 안전한 쪽을 선택을 했고요.
신진서 구단은 오늘도 역시 손이 빠른데요. 신진서 구단 하면 뭐 워낙 좀 빠른 손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또한 좀 박정환 구단을 만났을 때만큼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신진서 구단만큼이나 또 빠른 손이 박정환 구단이어서요. 확실히 한국 랭킹 상위 클래스 중에서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손이 가장 빠릅니다. 그 외에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빠른 손이 있다면 뭐 변상일 선수 정도 속기파 유형의 선수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지금 뭐 현재 성적도 좀 좋지는 않은 편이기는 한데 사실 하세베 전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해요. 네. 본인이 인터뷰에서 밝혔던 것은 이제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번 대국을 앞두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여유 기간은 있었고요. 이 대국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감이 약간 무뎌진 정도다라는 말을 했어요. 실제로 박정환 구단은 예전만큼 아니지만 좀 이렇게 시합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대국에서 중국의 최정상권 기사들과 대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좀 감이 무뎌졌다는 것은 저는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워낙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 대국을 많이 하고 또 항상 바둑과만 함께하고 다른 걸 안 하고 하는데 감이 무뎌졌다. 이건 아마 박정환 구단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세밀하고 미세한 부분에서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네. 정말 실제로도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지난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보냈냐라는 질문에 연구실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취미로는 음악을 즐겨 듣는다고 하죠. 네. 박정환 구단이 어린 시절에 살짝 이렇게 갑자기 댄스하는 모습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는데요. 박정환 구단이요? 네. 박정환 구단이 춤을 췄나요? 그 춤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이런 경우였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이제 10대 후반 아마 신진서 구단의 나이가 큰 차이 없을 때였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젊은 신예 기사들의 모임이 소소회에서 연수를 가서 마지막 날에 이제 레크레이션을 할 때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박정환 구단이 그때 이제 주변에서는 박수 치면서 이렇게 콩콩 뛰어서 콩콩 댄스라고 이렇게 놀렸던 기억이 네. 즉흥 댄스였군요. 네. 갑자기 스쳐 지나가네요. 네. 그 온라인 대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박정환 구단이 예전만큼 그렇게 대국 횟수가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한 온라인 사이트의 성적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유일하게 두 기사가 패점을 아는 기사가 천신이라는 중국 기사가 같았어요. 그 모 중국에서 만들어진 사이트에서 박정환 구단이 주로 대국을 하는데요. 그 내부 성적을 보면 사실 박정환 구단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신진서 구단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박정환 구단은 인터넷 대국에서 100% 전력을 다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말씀해주신 그 기사 이외에도 박정환 구단이 뭐 랴오이아오나 셰커나 이런 선수들과 이제 대국을 하는데 사실 레벨을 비교하면 박정환 구단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대들인데 네. 뭐 반타작을 한다거나 약간 이전 느낌이 있어요. 박정환 구단이 많이 대국하진 않지만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양딩신 구단을 좀 인터넷에서 많이 지면서 이제 경기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최근의 모습을 보면 양딩신 구단을 향해서 많이 갚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천시엔 선수도 이제 신예 기사이고 몇 차례 이제 신예 이민배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 선수인데 그런 정도의 선수는 사실 중국에 많거든요. 근데 인터넷에서 좀 특별히 잘 두는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 제가 조사해봤던 사이트는 국내 사이트였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천신이 누굴까 조사를 좀 해봤더니 작년에 처음으로 갑조 리거가 됐더라고요. 제가 한 3년 전쯤에 이민배에서 이제 봤던 선수인데요. 그 선수가 뭐 약간 딩스슝, 천시엔 이런 선수들이 비슷한 정도의 평가를 받아왔던 선수이고요. 중국 내에서 뭐 그렇게까지 앞으로의 차세대다 이렇게 주목받는 선수는 아닙니다, 솔직히. 아까 얘기해주신 붙이는 형태가 지금도 나오네요. 네, 좀 잡히는 형태가 아니긴 하지만 흙이 항상 여기를 밀고 들어가고 이렇게 젖히면 그때는 백이
안쪽에서 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흙이 호구치는 게 선수입니다. 이제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신진서 구단 지금까지 한 1분 썼을까요? 대국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 빠르게 손이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 3시간이란 제한 시간이 최근에 좀 속기로 많이 대국을 하는 한국 바둑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예전에 제가 실제로 3시간 대국을 많이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초읽기가 금방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오랫동안 두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네. 대국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장구파기 사이즈로. 순식간이죠. 네. 특히 이 상대하는 대국자가 속기파일 때 제가 세계대회 나갈 때는 그때 속기파 기사를 만난다면 중국의 구리, 왕씨 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속기형 기사들이었는데요. 그 선수들 만나면 한 절반 정도 사용을 합니다. 제가 3시간 사용하면 그 선수들은 한 1시간 반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상대는 1시간 30분의 여유가 있고 나는 초읽기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압박입니다. 네. 뭐 보통 이런 3시간 대회도 최근에는 많은 편은 아닌데요. 특히나 3시간에 40초 5회는 이 LG배가 유일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계대회 방식이 있는 건 없습니다. 세계대회에서 40초라는 초읽기 자체가 좀 생소하고요. 네. 보통은 1분 초읽기죠. 네,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1분 초읽기고 LG배도 예전에는 1분이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2015년도였죠. 19회 LG배에서 김지석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바가 있었고요. 그 결승전도 엄청난 매치업이었죠. 사실 그 매치업이 지금 이 매치업만큼 뭔가 그렇게 회자되지 않는 또 이세돌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대결만큼 회자되지 않는 이유는 두 선수가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앞선 1인자와 뒤에서 추격하는 1인자, 다른 세대에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매치업이 잘 떠오르지 않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만약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거뒀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지석 선수가 그 몇 년간 한국 네. 바둑계를 통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그 직전에 삼성화재배에서 탕웨이싱을 꺾고 김지석 선수가 우승한 다음에 직후 박정환 구단과 LG배 결승에서 풀세트 접전을 벌였는데요. 그때도 정말 엄청난 승부였죠. 그 얘기해주신 나이 차가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이 4살 차이여서 그랬던 것 같은데 보면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8살 차이, 또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10살 차이, 또 이 박정환 신진서가 7살 차이예요. 네. 대략 1인자 계보가 한 세대 건너뛰어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경우가 많죠.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이 22년 차이기는 하지만요. 네, 그때는 뭐 조은영 구단의 너무 압도적인 통치 기간이 있었고요. 80년대는 정말 무적이었습니다. 뭐 정관왕을 3차례 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대부분 보면 뭐 중국 바둑계를 봐도 그렇고요. 딱 그 정도. 네웨이핑에서 마샤오춘, 마샤오춘에서 창하오, 창하오에서 구리 이렇게 넘어올 때 보면 대략 한 10년 정도 터울을 두고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네. 뭐 지금요? 이수는 안 놀랄 수가 없네요. 단수를 받지 않아서요. 네.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를 받고 날짜고 이 정도로 좀 안정적으로 형태를 정돈한 다음에 이쪽을 두면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텐데 마치 두담한 듯한 느낌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따내면 또 받지 않겠다라는 뜻일까요? 받아주더라도 어차피 다음에 이렇게 한 칸 뛰는 자세가 괜찮다고 볼 것 같고요. 아, 지금 여기서 백이 둘 수 있는 부분적인 맥점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으면 그때 이렇게 젖히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늘면 여기를 잡아야 할 때 단수 치고 이어서 흑의 형태를 좀 구길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네. 이제 순환우기로 풀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잇는다면 백은 늘고
날일자고 날일자를 두게 됩니다. 근데 이 형태와 백이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되는데 흑이 여기를 안 밀어서 백이 역으로 밀어간 형태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백은 이 형태가 낫습니다. 근데 이 형태에서 흑이 여기 하나 교환하고 백이 악수가 아닌 여기 하나 교환한 것이 아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 붙이는 맥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다시 보여드리면 있는 순간 백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아마 여기 붙였을 때 이 형태들에 대해서 좀 가볍게 행마하는 것이 박정원 구단 생각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손을 빼고 여기를 간다던가 자체로 받는 것은 앞서 저희가 살펴봤다시피 좀 무겁습니다. 신진서 구단도 박정상 구단이 놀란 만큼 놀란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템포로 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상 범위 내에는 없었던 수라고 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붙여가는 형태가 나오면 획은 손을 돌려서 그냥 상변을 정리한다는 거군요. 네. 여기를 두면 여기 양걸침을 해서 정리를 하고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백이 두면 또 이쪽을 양걸침을 하고 이 부분을 가볍게 보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앞서 이 따내는 수에 대해서도 손 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걸쳐서 손을 뺐을 때는 백이 여기 어딘가를 둔다면 그냥 여긴 가볍게 하고 계속 발빠르게 두겠다는 생각을 박정환 구단이 내비쳤습니다. 확실히 두 선수를 비교하면 박정환 선수는 뭐 전체를 보는 시야, 잘 무너지지 않는 끈끈함 이런 면에서 신진서 선수보다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신진서 선수는 중반의 파괴력이나 뭐 초반의 연구 이런 부분에서 박정환 선수보다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박정환 구단의 어떤 유연한 발상을 방금 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뺐다는 것은 하나만 교환하고 나서 다시 여기를 갈 것 같지도 않죠. 뭔가 여기를 걸쳤을 때에는 받으면 다시 여기로 걸쳐서 아예 다른 곳을 두어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느껴집니다. 정말 얘기해 주셨던 대로 둘 다 만 느낌이거든요. 네. 사실 처음 자체가 흑기였기 때문에 이래도 되나 싶기는 한데 그만큼 선수를 주는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여기 양걸침 자체도 좋은 자리인데요. 흑돌이 여기에 하나 있어서 모양을 잡고 있다면 좀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백도 지금 형태에서 여기가 더 두고 싶은 자리로 변하고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를 걸쳐서 여기 걸침이나 여기 걸침을 맛보기로 했을 때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계속 두지 않아도 백이 어차피 여기를 건드릴 시간은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발빠른 발상을 박정환 구단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백도 바로 두고 싶지는 않겠어요. 네, 지금 그 가치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이 부분을 건드릴지, 여기를 받을지, 여기를 받을지 그 세 군데 큰 자리를 놓고 어디가 최우선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형태로 흘러가는 초반이고요. 박정환 구단이 하품을 했는데 피곤할 시간이에요. 일반적으로 기사들이 아침형 인간이 좀 적어요. 네. 그런데 공식 시합에서 가장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LG배입니다. 아침 9시에 대국을 시작하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더 피로도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리그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저녁 시간대에 대국이 주로 치러졌었고요. 네. 커피를 연속해서 들이키는데요. 그리고 평소만큼 잘 자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간도 낯설 테고요.
두 선수가 LG배를 앞두고 약간 좀 예민한 신경전이 없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 이제 예측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걸 좀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소개해드리자면 최근 한 5일쯤 전인가요? 5일 전쯤에 이제 국가대표실에서 탑랭커들 연구회가 있었습니다. 그 국가대표 남자 대표팀도 이제 1조와 2조가 있는데 남자 1조만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연구회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딱 그 연구회가 있다는 일정을 두 선수가 받아들었을 때 일단 박정환 선수는 오케이 했고요. 신진서 선수는 박정환 구단과 같이 연구하냐고 어떻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네. 큰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 초반 연구를 물론 같이 이제 하는 건. 네, 두 선수만 하는 건 아니지만 한 6명 정도의 선수가 했을 때 두 선수가 거기 같이 있다면 뭔가 좀 민감할 수 있잖아요. 이 큰 승부를 앞두고 사용할 포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같이 연구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약간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공개해도 되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신진서 선수가 알고 이제 같이 한다라고 알고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두 네. 선수 모두 오케이를 했는데 신진서 선수는 일단 좀 물어보고 오케이 했고 박정환 선수 그냥 오케이를 했는데 나중에 밤에 박정환 선수가 뭐 다른 이유일 수는 있습니다만 내일 연구회 못 나갈 것 같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신진서 선수를 혹시 의식한 것인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지만 네. 뭐 진실은 모르죠. 뭐 다른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오케이 했던 박정환 선수가 그래서 연구회에 빠지고 신진서 선수는 그 인공지능 연구회를 했던 그게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네. 예, 지금 얘기해주신 박정상 구단의 말이 속보로 기사화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때 당시의 연구회가 좀 특이했던 연구회로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보다 좀 더 고사양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 인공지능이 어떠한지도 알아볼 겸 이제 연구회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는 그런 연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두 선수의 확실히 그의 평소 생활 패턴 전부 하나하나가 이번 LC배 결승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평소였다면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나오고 했을 텐데요. 네. 자, 박정환 구단이 나오냐는 물음 끝에 이제 연구회를 참여했던 신진서 구단이었고 나온다고 했다가 당일날 갑자기 안 나온 박정환 구단이라는 얘기였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하나 덧붙이자면 혹시나 이게 아까 그 기사화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갑자기 좀 긴장이 되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무엇 때문에 나오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그 네.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저만의 추측으로 혹시 좀 신진서 구단을 의식했나? 그냥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네. 뭐 LG배가 끝나고 나면 물어볼 수 있는 네.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신진서 구단이 좌상을 받기보다는 좌하를 받았고요. 세 군데 큰 자리 중에 첫 번째로 이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당연히 박정환 구단은 안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곳을 갔고요. 붙이고 느는 진행이 나왔습니다. 여기를 늘고 받고 뭐 이런데 날일자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평범합니다. 확실히 두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벌써 두 선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네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가장 궁금한 점은 박정환 구단이 흑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흑을 선택한 전략이 초반에 어느 정도 먹혀들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준비한 포석이 그대로 실전에 남았는지 여부와 상관이 있겠죠. 준비한 포석이 그대로 나오면 정말 짜릿하거든요. 그것만큼 기쁠 수가 없죠. 네. 네, 이런 점은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추측을 하게 되는데 시간을 사용했던 걸로 봐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반에 너무 시간 사용이 많았습니다.
사실 중반전이나 뭐 종반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준비하는 대로 그냥 그 실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 대국을 앞두고 중반전을 준비한다 혹은 후반전을 준비한다 이런 것은 사실 좀 준비 자체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좀 체력을 기르거나 아니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이제 중반과 종반을 대비한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초반 같은 경우에는 그 매 대국마다 다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준비한 만큼 드러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큰 승부를 앞두고는 초반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번에는 형제 대결입니다만 이제 세계 대회 그 국가대표 코치진과 선수가 같이 이제 뭐 외국 시합에 동행을 하거나 하면 전날 저녁은 거의 다음 날 있을 시합 포석에 대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그 포석 준비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뭐 단기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그것만한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가장 효과가 바로바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상대 대국자의 포석 패턴을 연구하다 네. 보면 사실 초일류 선수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번에 다르고 다음에 또 다르고 이걸 계속 변화주는 선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포석 형태가 있고 부분 형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패턴을 연구해서 그 패턴이 나올 확률이 그래도 높기 때문에 그 포석 위주로 준비를 하고 또 그것이 들어맞았을 때 통쾌함이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박정환 구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벌어지는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자,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결승 3번기 1국입니다. 자, 오늘부터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자, 박정환 구단은 아직도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네, 이 장면에서 생각보다 생각을 오래 하네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수가 느는 수 아니라면 네. 여기 붙이는 수나 여기 33 들어가는 수 이 세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여기 33을 들어가면 여기를 호구치고 넘어가면 여기를 끊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저라면 이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의 흑돌이 아직은 좀 엷은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흑돌도 나중에 좀 신경이 쓰이는 돌이 됩니다. 네. 여기를 끊어서 단수 치는 게 항상 백에 걸리고 백이 이렇게 는다면 흑이 여기는 그래도 올라서야 되는데 급소 맞고 나서 막히면 잡히는 부분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 부분에서 살아있는 흑돌이 갑자기 엷어집니다. 그럼 느는 것과 붙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의 일감은 이 수법입니다. 붙여간다면 백이 이쪽을 막고 이렇게 이어서 진행을 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흑은 벌리고 백은 손을 돌려서 이 부분을 붙이거나 따내거나 해서 이 부분을 두는 그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밀어가네요. 거길 밀어가니까 박정환 구단 생각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여기를 밀고 나서 뭐 이런 데 달리는 진행으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돼서 이 부분의 형태는 흑도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기 눈목자 사이가 좀 활용당할 것이 많다 이렇게 풀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데 젖혀도 늘어야 되고 이런데 누르면 늘어야 되고 네. 뭐 이런데 끊고 나서 다시 누르면 이런 게 좀 상대에게 두텀을 내어주는 진행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을 중시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쪽을 먼저 밀어가고요. 호구 치면 있고 이렇게 늘어가면 그때 3, 4함을 선택하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저울질 끝에 선택한 수는 밀어간 수였고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라면 백도 끌려가고 싶진 않을 것 같거든요. 호구로 막는 것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수법인데요. 네.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를 두고 나서 이렇게 내려서는 수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을 두점거리는 괜찮은 걸까요? 맞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진행이 지금과 어울리는지는 좀 의문인 것이 지금 이 부분에서 서로가 공격 대상을 노리고 있는 그런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흑에게 두텀을 내준다면 우측에는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밀어가는 것이 박정환 선수의 기풍이기도 하지만 신진서 선수를 상대로 두텁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박정환 구단이 좀 의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가 신진서여서요? 네. 신진서 선수가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할 때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높이 쳤잖아요. 그런 부분은 박정환 구단의 어떤 장기전 능력 그리고 좀 두텁게 짜 나가면서 무너지지 않는 면을 좀 높이 쳤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진서 구단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실제로 양딩신 구단을 신진서 구단이 높이 평가할 때에도 네. 이 양딩신 구단의 기풍이 무엇이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부분이 두텀입니다. 뭐 지금 초반이 두어지고 있지만 박정환 구단의 머릿속에는 이미 종반전을 기대 중이군요. 일단 판 전체를 어떻게 반면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상대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선수들마다 그런 것은 좀 다릅니다. 어떤 선수들은 이제 상대가 누구든 간에 자신의 색깔을 그대로 표출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선수들이 있고 네. 또 어떤 선수들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패턴을 조금씩 달리하는 선수들이 있고요. 이 박정환 구단의 스타일 속에서도 지금은 조금 다르다는 거군요. 평소에 박정환 구단보다 좀 더 두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박정환 구단이 퍼포먼스가 많은데요. 네, 많이 좀 피로해 보이죠. 이것은 아마 오전 대국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금까지 두 선수를 옥죄왔던 정신적인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피로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테고요. 네,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운동과 식사요법 등에 좀 신경을 쓰겠다고 했던 박정환 구단이었거든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잡혀 있는 저 손 지압기가 재밌죠. 기사들이 보통 대국을 할 때 간편하게 휴대하는 그 휴대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손 지압기입니다. 네. 보통 손 지압기나 아니면 부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이런 세계대회가 최근에는 이제 중간에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 많은 게 올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국장에 가보면 대국장 한켠에 선수들이 간단한 요깃거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뭐 간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대국하는 선수들이 그거를 그렇게 많이 먹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몇 개 정도 중간에 너무 장시간의 대국을 하다 보면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보충을 하는 선수들이 몇 명 있고요. 네. 실제로 지금 9시에 대국이 시작이 되는데 이 대국이 길게 이어진다면 7시간 이상 대국을 치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휴식 시간 없이 7시간의 대국을 치른다는 것은 분명 체력적인 면도 실력의 하나로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선수들보다 저희 테이블 위에 훨씬 더 많은 비상 식량이 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은 집중하다 보면 뭐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먹는 선수들은 분명 먹긴 합니다. LG배가 32강, 16강 치러졌을 때에는 이제 서울 근교에서 김포 쪽에서 대국이 치러졌어서 저도 그때 하루는 검토실 갔었는데요. 근데 대국이 끝나고 나서 그 대국장 현장에 가봤더니 그 선수들이 확실히 좀 이게 좀 먹은 듯한 흔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생각을 오래 하네요. 호구로 막는 수가 아니라면 과연 어떤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막는 수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아마 신진서 선수도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을 활용하거나 여기 끊어서 활용하는 것이 이렇게 교환이 되면 백도 호구 모양 자체는 좋지만 흑에게 굉장한 단단함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짚어볼까요? 여기를 막고 나서 이렇게 늘어간다면 또 그 다음에 3, 4함을 선택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을 틀어 막으면 반대쪽을 넘어가서 흑의 실리가 돋보이는 정석입니다. 과거 정석이긴 합니다만 이쪽을 치중 가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예전에 많이 두어지던 그런 형태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흑은 여기 느는 것이 이쪽에 젖히는 걸 봐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여기를 벌리는 그런 진행은 예전에 많이 나왔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진행입니다. 네. 아니면 백이 상변을 먼저 끊어서 물어본다던가 하는 건 도움이 안 될까요? 여기를요. 예. 일단 여기가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끊어서 활용하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기 나와 끊는 것이 두려울 때 그 직전에 끊는다거나 해야지 미리 하면은 이런 데 젖히는 활용이 좀 없어지는 효과도 있어서 지금 끊는 건 어떨까 싶네요.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흙이 단단하다고 생각한다면 네. 여기 끊어서 이렇게 활용을 다 해버리고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바탕으로 여기 젖혀서 진행을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장면에서 그냥 여기 젖히는 것도 신진서 선수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아예 상변을 건들질 않고요. 네. 어차피 당장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끊는 수는 여기를 끊어서 이 2점과 3점 쪽을 공략하면 백도 둘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생각한다면 그냥 젖히는 것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박정호 구단 자리 이동이 많습니다. 확실히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많아요. 네. 아주 제대로 이제 중반 승부처에 돌입하기 전이기 때문에 좀 바람도 세고 머리도 식히면서 초반 전략을 구상하고 있고요. 국내 기사 중에는 박영훈 구단이 자리 이동이 좀 많은 편이고 예전에 세계대회 나가보면 중국의 구리 구단이 원래 자리 이동이 많았고요. 최근에는 네. 커제 구단이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바둑들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극초반 우상 쪽에서의 형태는 박정환 구단의 시간 사용이 굉장히 많았다면 지금 신진서 선수가 좌상 쪽 변화에서는 시간 투입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신진서 구단 쪽에서는 이런 좀 두터운 진행을 반기는 편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대구 현장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심판을 맡고 있는 정대상 구단의 모습이 보였고요. 기본적으로 대국장 안쪽에는 중계를 위한 기록자와 심판만이 이제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국 시작 전에 그 광명 시장께서 이렇게 두 선수에게 대국 규정에 대해서 명예 심판으로서 대국 규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한중일이 똑같습니다. 대부분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각자 몇 시간, 몇 분, 몇 초가 주어지며 덤은 몇십 반이고 한국 규정에 따라서 제국을 진행합니다. 혹은 뭐 기자분들은 뭐 15분간 사진 촬영을 하면 그 이후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하는 멘트는 한중일이 똑같습니다. 팔짱을 끼고 잠시 하늘을 바라봤었는데 아직까지는 마음에 쏙 드는 진행을 찾지는 못한 것 같고요. 네. 여기를 막고 늘어가는 수, 그리고 막고 이쪽을 두는 수.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두 수는 뭔가 안 둘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오랫동안 장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저희가 생각해봤던 수가 끊는 수와 여기 젖히는 수 두 가지인데요. 네. 글쎄요, 어려운 자리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밀어가는 수도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에 대해서 이쪽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젖히는 수는 저는 처음 보는 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겉옷을 벗고 와이셔츠만 입은 채 지금 대국에 임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사진 촬영을 할 때 처음에 입고 있다가 사진 기자분들이 퇴장을 하면 이렇게 뒤에 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독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 싶은 젖혔습니다. 네. 역시 젖혀갔습니다. 뭔가 평범함을 거부하고 신진서 선수가 장고 끝에 새로운 길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박종원 구단이 계속 좀 예상 밖의 수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자, 중앙을 젖힌 이후에 물을 한 모금 들이키네요. 뭔가 다시 한번 그 젖혀갔던 돌을 매만지는 손맵시도 그렇고 이수에 대해서 어떤 강한 결단을 했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박정원 구단은 신진서 구단이 거길 딱 젖히니까 살짝 상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이제 뭔가 진짜로 된,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젖히는 수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항상 이제 흙이 늘어야 되는 자리를 늘지 않았는데 백이 이렇게 교환을 시켜주면 호구 모양 원래 호형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흙에게 단단함을 주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를 당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이쪽이나 이쪽을 젖혀서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여기를 백이 젖혔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음에 끊었을 때 항상 이렇게까지는 자세가 된다고 보고 일단 이 교환을 아끼고 젖혀두었습니다. 그럼 흙도 되어 있는 걸 감안하고 움직여야겠어요. 네, 여기 끊어지는 단점이 있다는 것은 박정원 구단이 계속 신경을 써야 합니다. 흙이 이런 데를 이제 끊어갔을 때에는 여기 단점이 바로 노출이 되고요. 흙이 이쪽을 막으면 단수 치고
네, 이렇게 밀어서 나갈 때 이쪽을 젖히면 잡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흑의 부분적인 최선은 이 상황에서 여기를 막아야 합니다. 지금 장면에서 이렇게 교환시켜주고 이렇게 주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게 선수인데 여기 끄는 것은 흑이 좀 무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젖힌 수로 이렇게 끊었다면 이쪽을 끊었을 때 여기를 틀어 막아야 되는데 여기 느는 것도 선수이고 이쪽 붙여서 싸웠을 때 흑의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또 이 부분을 여차하면 밀고 이렇게 두고 따낸 다음에 흑돌이 여기 없는 상황이었죠. 바깥쪽에서 재차 돌리는 멋진 맥점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흑이 좀 견디기가 어려워 보이고 실전의 박주환 구단도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돌이 좀 흐트러져 있다면 제자리에 놓는 게 당연한데요. 네. 똑바로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국자들이 돌을 다시 한번 매만질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 건가요? 그것은 약간 습관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결단을 내려서 딱 뒀는데 다시 한번 자신의 결단을 좀 공고히 해야 한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기합을 넣는 듯한 그런 제스처입니다. 신진서 선수의 이수에 대해서 네. 그런 제스처가 나왔고요. 그리고 박정환 구단이 막자 다시 한번 매만졌어요. 확실히 박정환 구단은 지금 여기 밀어올리는 이 진행은 우측의 형태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으면 중앙으로 꼿꼿이 올라서서 이제는 이쪽을 중앙도 백이 나왔고 3-3 쪽도 백이 먼저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자세가 흑이 워낙 좋은 자세로 중앙 쪽에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은 항상 여기를 두면 이런 식으로 흑이 두터움을 쌓을 수 있는 진행이고요. 점점 중앙의 흑의 형태가 구체화됩니다. 백이 그걸 막기 위해서는 네. 여기를 이으면 흑이 이렇게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이 그걸 막기 위해서는 지금 2단 젖히는 형태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그 부분을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다시 한번 안 될까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늘었을 때 좌상 쪽에서 파생되는 변화 네. 이 부분을 충분히 읽지 않고서는 이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자세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만약 여기를 굳이 젖히고 싶다면 약간 악수가 되더라도 끊는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젖힌다면 방금 전보다는 좀 더 낫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끊고 늘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지금 젖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가네요. 마지막 착수까지 조금 뜸을 들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2단 젖혔어요. 끊고 늘어간다면 안쪽에서 다시 맞고 이렇게 살아서 중앙 쪽을 눌러간 자세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백은 이쪽 부분으로 덮어 씌우는 것과 여기를 단수 치거나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백도 모양이 좋습니다. 아니면 흑도 귀를 내주지 않으면서 싸우러 가겠다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귀를 내주지 않고요. 네. 그러려면 지금 이쪽을 뭐 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선은 끊었고요. 네. 만약 지금 와서 는다면 백이 중앙 쪽으로 받았을 때 이렇게나 아니면 이렇게 붙여서 받았을 때 그 전에 밀어둔 수들이 전부 악수 교환을 하고 나서 뒤늦게 이제 귀 쪽을 파고 들고 있습니다. 네.
다른 식의 방법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있는 게 아니라면 뭐 이런 데 먹여치고 나서 반대쪽으로 호구 치는 수법인데 이건 어떨까요? 여기를 끊었을 때가 문제예요. 여기서 늘어가면 이쪽을 막아서 살려 나와도 이쪽으로 늘었을 때 2점과 3점을 동시에 공략하면 그게 과연 견딜 수 있나 싶습니다. 네, 이거는 백이 자세가 좋아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쌍방 최선의 길이 이 길이 아닐까 싶고요. 신진서 선수가 안쪽에서는 끊어지는 것을 각오를 하고 중앙 쪽으로 지금 힘을 받기 위해서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박정환 선수가 생각을 한다면 역시 있는 수가 아닐 때는 여기 먹여치고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그 그림을 보는 걸 텐데요. 네. 끊었을 때 마땅한 후속 수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런 맥점도 있잖아요. 2단을 다 먹여치고 돌린 이후에요. 네. 2선 자리를 젖혀서 아, 여기를요? 먼저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말상이 천재적인데요. 이수를 만약 선택을 한다면 여기서 한 20분 이상은 장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여기를 호구 치는 게 낫나라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그냥 둔다면 나중에 이렇게 젖히고 붙이는 뒷맛을 노릴 때 흑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 낫고요. 백이 여기를 단수를 쳐서 교환을 시켜준다면 방금 전에 그 수법은 없지만 그냥 이었을 때에 비해 여기와 여기 교환이기 때문에 이것도 흑이 불만이 없습니다. 호구를 생각하지 않나 싶었는데 저보다 훨씬 생각이 유연하십니다. 저는 이런 수는 떠오르지 않네요. 이렇게 된다면 가장 어렵게 진행이 되는 변화가 여기를 네. 두고 늘고 나서 이제 백은 이쪽 붙이고 나서 안에서 살고 나중에 이 뒷맛을 노릴 때 이쪽의 뒷맛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1에서 20분이 넘게 걸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일단 축이 간신히 흑이 유리한 형태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 좀 당할 것은 많습니다. 일단 화점에 있는 거 보고 젖혀갔던 건데요. 자, 이번에도 마지막 장고하는 타임은 박정환 구단 쪽이네요. 과연 좌상에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지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